반드시 미백 효과를 보시려면 일정 정도 있는 치약을 구매하셔야 돼요. 미백을 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라고 하는 전문 치약을 쓰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미백을 하시고 나서는 음료를 마실 때 나이 들수록 치아가 누래진다. 노화죠. 우리 피부도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햇빛을 많이 쬐고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축적되면서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이렇게 검게 되는 것처럼 치아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노화가 될수록 외인성 착색이라고 하죠. 외부 물질 등에 의해서 외부 색소에 의해서 착색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누래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래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것, 그렇다고 뭐 분필 색깔 같이 너무 하얗게 만들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누래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걸 미백 치아라고 했을 때, 치과에서 하는 미백 치료를 보통은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미백 치료를 자가 미백이라고 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미백이나 자가 미백 모두 미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인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필요한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가 미백이랑 자가 미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산화수소의 농도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실제로 체어에 치과 의자에 앉아 쓰는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조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자가 미백의 경우에는 그 농도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 이제 케미컬 번이라고 해서 그 미백약 과산화수소 때문에 치은이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자가 미백도 되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치약을 통해서 혹은 치아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서 혹은 치과에서 자가 미백용 트레이라고 하죠. 내 치아에 꼭 맞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백 젤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자가 미백이라고 하는데, 농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특히 전문가 미백은 신경치료를 했을 때 아니면 치아가 죽었을 때는 치아가 분홍색 보라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변색된 치아 안에다가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고 변색된 치아 색깔로 조금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전문가 미백에 속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의 공통점은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필수다. 차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한다, 자가 미백은 집에서 할 수 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종류에는 패치, 치약, 그다음에 치과에서 만든 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자가 미백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산화수소 농도가 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집에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자가 미백 그 제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백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보려면 농도와 시간의 싸움이에요. 농도는 자가 미백을 할 수 있는 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너무 높으면 치아 잇몸에 손상이 가해지니까. 그렇다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라고 함은 그 미백 성분이, 과산화수소가 내 치아 표면에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가 미백, 치과에서 내 이에 맞는 틀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에 미백제를 써서 쓰게 되면 내 치아 모양에 딱 맞으니까 미백약이 내 치아에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판되고 있는 미백 치약이나 미백 패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혹은 오래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양치 하루에 몇 번 하죠? 오래 하면 한 번 하면 3분이고 하루 3번 하면 10분인데 그 10분 미백하는 거랑 우리 치과에서 만들어준 자가 미백을 통해서 저는 환자분한테 시간을 정해드리거든요. 대부분은 저녁 식사 마치고 장치를 꼈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빼라. 그럼 거의 8시간이 넘잖아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서 만들어주는 자가 미백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품들 중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판되는 미백약들 중에 과산화수소가 없는 제품도 있고 과산화수소 외에 무슨 코발린 블루,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 보정 효과를 통해서 이 빛 반사를 통해서 치아를 조금 하얗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있는데, 혹시나 치과에서 하는 미백보다 그냥 나는 미백 치약 정도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치약에 반드시 과산화수소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를 하얗게 만들어둔 치약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통 성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치태를 억제하는 뭔가 성분이 있거나 혹은 뭔가 부산물들을 좀 덜 붙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 치약 정도인 경우가 많고, 반드시 미백 효과를 보시려면 과산화수소가 일정 정도 있는 치약을 구매하셔야 돼요.
미백과 관련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은 이 시림 증상이에요. 이 미백의 메커니즘이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치아 표면의 다공성을 만들고 그 다공성 구멍을 통해서 치아 안에 들어있던 외인성 이 착색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에 이제 구멍이 조금 미세하게 뚫리다 보니 외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림 증상이 실제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미백이 자가 미백이 됐든 어떤 미백이 됐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과산화수소가 너무 고농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정말 시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미백을 한번 해봤는데 효과를 오래 보기 위해서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끼고 있어, 밥까지 굶어가면서 학창 시절에. 근데 그 시린 정도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헉 할 정도로 찌릿하게 이제 시린 증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미백 치료를 할 때는 뭔가 잘못됐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미백할 때 이런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미백을 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제품 홍보는 아니고 우리 센소다인이라고 하는 시린니 전문 치약을 쓰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가 시릴 때 추천되는 치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시린메드, 하나는 센소다인. 시린메드는 치아를 코팅하는 성분이 있어서 치아에 마모가 심하신 분들 쓰면 효과가 좋고, 센소다인은 치약 성분 안에 칼륨 성분이 있어요. 우리 칼륨이 우리 신경 전도랑 관련돼서 우리 신경 전도가 잘 되지 않게 우리 신경세포를 과분극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아의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통통통통통 구멍을 만들었는데 시려워. 그러면 센소다인을 써서 칼륨이 치아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 전도를 조금 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린 증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백과 관련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가 시린 증상이고, 조금 드물지만 종종 있을 수 있는 거는 치은 화상이에요. 미백약이 치아에만 딱 닿아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이 흘렀다든지 너무 고농도를 썼다든지 고농도의 약이 잇몸에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잇몸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백 등의 치과에서 하는 게 치료인지 미백을 시술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좀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제 치아가 누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홍차라고 하죠. 블랙티, 홍차, 티 종류, 정말 외인성 착색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랗게 치아를 착색시키는 성분이 많아서 정말 빨리 노랗게 되고,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커피, 카레, 김치 등등등등등 색깔이 있는 음식들은 모두 다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백을 했다는 건 치아 범랑질을 우리 탈회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네랄을 이렇게 탈회시킨 건데, 그렇게 탈회된 범랑질은 그런 색소 성분들이 더 잘 붙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백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들여서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착색 성분이 있는 음식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커피 보통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저는 한 6잔 정도 마시는데, 뭐 그렇다고 커피, 티, 색깔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미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콜라도 마찬가지인데, 미백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보통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웨딩 촬영을 하셨거나 가족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뭐 면접 같은 걸 본다거나, 그럼 미백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백을 하시고 나서는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써보세요. 음료가 들어가서 우물우물 하듯이 치아에 붙어있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밥을 빨대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음료 같은 걸 드실 때 빨대로 드시면 이 구강, 입안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식도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미백한 치아를 어느 정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미백하고 나서 그 미백이 유지되는 거는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커피 잘 안 드시고 양치를 잘 하신다면 그 이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막 누구를 스토킹하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 놓친 건 뭐가 있을까?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계기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진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더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떠먹여주는 TV에서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제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과와 관련된 지식들 혹은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또 인터넷 방송 블로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3번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가글 3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양치질을 하루 3번 잘 하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양치질 잘 하는데도 잇몸뼈가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집 앞에 있는 치과 혹은 내 치아를, 내 입안을 정말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듯이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